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말 생활이 힘들어졌다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날짜도 앞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날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날짜까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 국세청 발표한 보도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내용들 많은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도 많고 또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많은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 지급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도 포함되지만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현황을 보시면요. 소비가 위축됐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 가구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사람 279만 가구입니다. 3조 원을 지급하는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은 보통 신청 기간이 경과한 다음 4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신청하는 건데요. 반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 이런 것들은 조금 기한이 다르지만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간을 올해 더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심사 기간 단축하고요. 조기 지급하겠다는 뜻인데 자, 그림 일정 한번 보면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데 보통 법정기한 10월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8월 27일 지급하겠다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 연간 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 이때 일하셨던 분들 올해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 꼭 신청하시고요. 또 혹시 내가 이번 근로장려금 언제 나올지 궁금했다 하는 분들 8월 27일 혹시 스케줄 표가 있으면 8월 27일 지급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납부기한 직권 연장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들 내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겠다.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람들 2026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이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이런 8개 업종 2025년 1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그러니까 그 지난해입니다. 2024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해 줍니다. 자, 세금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간이과세 배제 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사업자인데도 간이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던 일부 전통시장 이제는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뀐다. 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미리 내고 새롭게 정산받는 환급받는 형식인데요. 환급 신고할 때 법정 기한보다 더 빠르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법정 지급 기한 조기 환급 5일, 일반 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서 지급해 주겠다. 지급 일정을 보시면 법정 지급 기한은 2026년 2월 10일인데요. 지급 예정일 2월 4일 이렇게 6일 앞당겨준다. 조기 환급입니다. 일반 환급은 2월 13일입니다. 2월 25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12일 먼저 줍니다. 그래서 2월 13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다.
세무 검증을 유예하겠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그리고 신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재무관리 체계나 회계, 세무, 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매출액 10억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부터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구직지원금인데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22% 먼저 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과세 세금을 안 떼겠다는 겁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을 성공했을 때 20만 원에서 60만 원, 한 사람당 300만 원 한도 지급했는데 기타 소득을 봐서 소득세 22%를 싹둑 먼저 잘랐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세금을 떼지 않겠다, 비과세로 해석해서 더 이상 세금 떼지 않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신용카드 0.8에서 0.4, 체크카드 0.5에서 0.15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된다는 내용. 그리고 소액 체납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 현황 2022년 80만 명에서 2023년 91만 명, 2024년 93만 명입니다.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경기 회복 지연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폐업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폐업 때문에 또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실태 확인을 먼저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체납액 납부 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입니다.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5천만 원 이하인 무재산 폐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납부할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봐서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폐업 영세 사업자 지원 체납액 신청 대상, 그러니까 특례로 신청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사업 등록자, 취업자가 신청 특례 대상이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러니까 예술인이나 배달 라이더까지 확대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징수 특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 등록자나 취업자만 됐지만 이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다, 특히 라이더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소득세, 부가세 합계 체납액 5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도 바뀝니다. 8천만 원 이하까지 상향되니까 내가 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면 특례 신청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도 적극적으로 해제시켜주겠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요. 행정적으로도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압류재산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중고차, 저가 차량, 휴면 계좌 또는 소액 예금 계좌, 추징금 없는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이렇게 중고차나 저가 차량, 휴면 계좌, 여러 가지 또 추징금 없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압류재산에서 해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